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펜앤드마이크 정치삼국지의 윤정섭입니다. 지금 부산에 뜨거운 논란이 있습니다. 얼마 전 2025년 3월 6일 박형준 시장과 이재명 대표의 부산시당 회동무 북극항로와 부산의 시급한 현안을 두고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역시나 두 분의 논객을 모셨습니다. 먼저 민주당 부산 진구갑 지역위원장 서은숙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은숙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아유, 데모마다 보냈어요. 어쨌든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 네. 뭐 각자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 보니까 네.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이제 펜앤마이크 나가고 난 뒤에 아마 욕도 많이 들었을 것 같고 댓글들이 뜨거웠습니다. 뭐 또 여러 가지 긍정적 반응도 있었겠지만 불구하고 계속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네. 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이제 채널이나 저희 언론사 자체가 보수 언론사 성향이 네. 강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댓글보다는 아니 이런 댓글 없었어요? 어떤 댓글요? 아니 진본대서 여자 왜 저렇게 예뻐? 이런 거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너무하네. 없습니다. 너무하네. 이렇게 나와주신 것만으로도 네. 저희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 드리고요. 그렇죠. 뭐 또 부산 현안과 관련해서는 이런 네. 얘기 저런 얘기들을 다 들어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오늘도 또 열띤 토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광역시 전투자유치협력관 전성화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아, 요즘 많이 바쁘죠.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사실 제가 부산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열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자 보수 단일화 후보인 정승윤 캠프에서 청년선대위원장을 맡게 됨으로써 지금 선거에 네. 또 열심히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많이 응원해 주시길 예, 바랍니다. 청년위원장이라고 하셨거든요. 청년선대. 그 청년선대위원장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냥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앞에 청년이 붙었어요. 청년을 대변하는 위원장인데 근데 그게 꼭 예. 청년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눅 들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사실 사회자 역할이다 보니까 정치적 편향을 지금 여기서 가져서는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좀 공격을 했습니다. 예, 멘탈 흔들어놨어요, 멘탈. 잠깐만요. 사실 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예. 있는데 전남에서는 청년이라고 말 다시 못했는데 거기에는 제가 아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 사회 예, 20, 30대가 청년이고 40대부터 그러면 뭐 갑자기 노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 40대가 중년이에요. 예, 그렇죠. 그건 뭐 제가 웃은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단 한마디를 던졌을 뿐인데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전성화 협력관계에서 어마어마한 말이 쏟아내시더라고요. 제가 멘탈 잘 흔들어놨죠. 자, 얼마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 6일 날 박형준 부산시장이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랑 회동을 가졌는데,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북극항로만 강조를 하면서 부산의 밀린 과제를 외면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었고, 반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북극항로야말로 동남권의 발전에 큰 그림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주장이 맞섰는데, 야, 이게 좀 여론들이 상당히 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중앙정책이 부산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역의 불만과 직결이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각자 입장이 좀 어떤지 궁금해요. 그 북극항로가 중요하긴 합니다. 뭐 네.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 북극항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 부산이 네. 일단 부산에 와가지고 부산시를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부산시가 얼마만큼 큰 도움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산의 살길, 예. 부산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저는 어떤 이 중앙정부와 부산시가 대립적인 입장보다는 네.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나가는 타협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극항로에는 이게 현실성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기 마련이거든요. 과연 북극항로가 부산의 미래일까요? 아니면 중앙이 밀린 과제를 외면하는 단순한 이재명 대표의 핑계일까? 이거는 예. 뭐 우리가 이게 가능하냐고 생각하기 이전에 예. 이미 겨울을 제외하고는 예. 북극항로를 통해서 많은 배들이 다니고 있고, 다니고 있죠. 네, 다니고 있고, 단지 이제 참 불행하게도 지구 온난화라는 어떤 자연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이 항로를 더
오래 이용할 수 있는 3개월을 더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이 길을 항해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 멀리 둘러서 가던 길들을 빠르게 갈 수 있는 물류에 있어서 시간의 거리의 단축이라는 거는 획기적인 환경의 변화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들이 만들어낸 것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미 러시아나 중국은 여기에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이미 그 길들을 물류를 지금 이동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변화된 환경에 맞게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죠. 저도 일정 부분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공감하는 바가 있으나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그 부분은 그 이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에즈 문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동으로 만국이 같이 동의를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무역선에 대해서 안전과 그리고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극 항로를 통하게 되면은 러시아와 중국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항문과 선박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될 것인데 그 러시아와 중국이 자기의 영해를 갖다 포기하고 모든 국가들이 여기 송함에 있어 가지고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 많은 국가들이 다 같이 동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 항로를 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를 위해 가지고 이 북극 항로를 진행해야 되는 것은 동의하나 지금 당장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고립되어 있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산업적이고 그리고 생산적이고 또 출산율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방안으로서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적절하진 않은 것 같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는데 사실은 이제 부산은 마켓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건 그대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네, 되는 그거는 그 마켓을 만들어야 네, 되는데 네네. 그 마켓 중에 하나가 북극항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주제가 북극항로이기 때문에 네. 마치 부산의 마켓이 북극항로만 있는 것처럼 집중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는 네.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주도권을 그동안 다 외면하고 있었던 주도권을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자기 땅이니까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고 근데 이것이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부산 신항은 항으로서의 기능은 전 세계 2위거든요. 싱가포르 다음으로 부산의 환적 물류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어쨌든 지금 부산 신항과 그 배후 물류 단지나 이런 것들을 통한 부산의 어떤 일자리의 변화나 산업의 변화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환적을 한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물류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환적하는 것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짐을 옮겨싣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배를 정박하고 쉬고 먹고 은행도 가야 하고 기름도 채워야 하고 이런 2차적인 어떤 산업 발생할 수 있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항구는 배에서 물건을 싣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산업들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이 저는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부산이 이것으로 인한 어떤 에너지 산업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싱가포르이 환적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금융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키워나갔듯이 부산도 북극항로를 개척해 나가고 신항을 키워나가는 말 그대로의 부산이 목표로 두고 있는 트라이포트의 어떤 역할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금융을 위해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런 것까지 다 가져와야 하고 회사법원까지도 가져와야 되는 것들은 저는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시에서 얘기하는 글로벌 허브 도시라는 것도 결국은 부산이 전 세계적으로 관광이나 항만이나 이런 것들로서의 중심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이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 부분에 저희 어떻게 보면 우리 동의 좀 이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극항로 분명히 중요하지만 미래 산업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해상 금융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산업의 그 편파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예를 들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 가격이기 때문에 물류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미래를 갖다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부산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하적을 하고 다시 올라가면 그 물류가 어떤 것인지만 파악이 되면은 이게 10일 뒤에 아니면 30일 뒤에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잖아요. 미국에 어떤 물건들이 필요한지 우리 미리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 물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이 필요한 거고 금융이 맞습니다.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이 필요한 것이고 네, 이 유기적으로 다 함께 몰려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산업은행이라든지 그런 수출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적인 부분이 먼저 도입이 되는 게 시급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네. 전상협력관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업은행 이전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네. 주장이시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이 전체 그림 안에 산업은행은 하나의 네. 포션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주장이죠. 네, 너무 급하게 하지 말아야 네, 말씀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산업은행도 오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있는 것 저기에 있는 것을 우리 쪽으로 땡기기 위해서는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을 뺏긴다고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들도 절실해지는 거거든요. 아, 저희는 LG하고서 네. 다 뺏겼잖아요. 그죠? 부산은 7, 80년대 부산이 산업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아무것도 없고 다 뺏겨버 수도권으로 다 빨려 들어간 그렇죠. 거죠. 제도적으로 부산이 더 이상 기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제한을 했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성하고 다시 이것을 뺏어오기 위해서는 그 이전보다 뺏길 때보다 2배, 3배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전략적인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근데 생각해요. 사실 이미 정부에서는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동의를 했고요. 다만 우리가 법령에서 1호 조항을 서울에서 대한민국으로만 바꾸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이상 맞고 그 모든 결정권을 우리가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산업 네,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죠. 과반 이상을 갖다가 우리가 확보를 해야지만 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박용현 시장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최고위원 하는데 들어갔을 것이며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우리 부산에 내려왔을 때 무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북극 항로만 얘기하자고 서로 동의가 된 상황에서 산업은행 얘기하는 거는 무례한 건 맞아요. 하지만 저는 그 간절함을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부산에서 일을 해보면은 정말 답답한 일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 이거는 뭐 사족이지만 예전에 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부산이 이런 총동네에서 했던 분이 일단 지금은 사퇴를 하셨지만 그게 중앙에 있는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부산이 지금 그런 상황에 서울에서는 그냥 총동된 거예요. 산업은행 이전 필요합니다. 해줄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왜 해줘야 해요? 우리가 모든 자원과 모든 산업과 모든 인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부산을 위해서 해야 되냐?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당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거는 풀어나가지 않으면은 우리 부산이 살아나갈 길이 막힐 거예요. 지금 어렵습니다. 너무 산업은행 어렵습니다. 이전에 대해서 부산의 발전을 위해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전산협력관이 예를 들면 800억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국가가 보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대기업과 다르게 중소기업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문제는 저는 그게 산업은행 이전이 부산으로 되지 않은 이 시점에도 그 산업은행이 욕 들어 먹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본사가 서울에 있다고 본사가 서울에 있을 뿐이지 산업은행 본래의 목적은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기의 그런 어떤 무역이나 수출을 하는 과정에 겪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지. 본사가 부산에 있으면 이게 해결이 되고 서울에 있어서 이게 해결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그게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 본재지가 소재지가 엄청 중요해요. 예를 들면 서울에 산업은행이 있는데 부산에 있는 기업이 외국에서 하게 됐을 때 서울에 있는 산업은행이 이걸 보증을 못 해줘요. 아니 그렇게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그렇게 따지면 충남에 있는 네. 중소기업들은 부산에 본사가 네.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냐? 잠시만 끊고 들어가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네. 봤을 때는 명분을 위한 명분밖에 안 아니요, 느껴져요. 그게 자, 아니고요. 잠시만 끊고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본질을 이야기하면요. 이제 현재 192석의 이제 야당들의 이런 거센 압력 때문에
이런 그 산업은행 이전이 이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사실. 본질을 말씀드릴게요. 예. 서울의 그 민주당은 현재 수도권 정당이기 때문에 예. 서울에 표심이 많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산업은행을 갖다 부산으로 옮기게 되면은 수도권 표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주저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민주당이 부산에 훨씬 더 표가 많았으면 찬성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 근데 부산에 여태까지 예.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따지자면 그동안 부산에서 거의 뭐 한 20, 30년간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잖아요.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왜 갑자기 산업은행 때문에, 제가 이거에 동의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업은행 때문에 부산이 소멸할 것 같다. 그것도 민주당이 법을 안 바꿔줘서 부산이 내일 모레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건 약간 어처구니 없는 그게- 얘기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만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계속 우리가 얘기가 되어 왔었고, 예전부터 언제부터요? 저는 제가 그 부산 2020년에 부산경 시장이 시작되고 나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2020년 이전에는요? 그 전에는 산업은행이 왜 필요한지를 잘 몰랐겠죠. 그 전 시장분들이. 그러니까요. 오거돈 시장 포함해서. 제 말은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 말은 잠깐만요. 제가 예. 말씀할게요. 네. 우리 부산에서 여러 가지 상업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시점인 거예요. 우리 부산이 그 전까지는 충분히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탱할 수 있었던 산업적인 포션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는 우리가 제조업에 대해서 상당 부분 중국에 다 뺏겼단 말이죠. 이게 부산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위에서도 압박을 받고 밑에서도 압박을 받다 보니까 새로운 산업을 갖다 만드는 그 동력이 되기 위해서 산업은행이 이제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 시점에 대한 우리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면은, 왜 우리 산업은행이 우리 부산에 필요한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다른 지역에 있어도 다른 기업에서 보증을 갖다가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다만 그걸 제공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그 규율과 제도가 제약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그걸 갖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것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미 금융업을 중심으로 돼가지고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사실은 금융업을 갖다가 육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보다 제조업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해외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부산이 훨씬 아니, 더 큰 거예요. 그거는 원론적으로 원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잠시 끊고 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산업은행 이전이 안 돼서 부산이 지금 부산의 상태가 이러하다라는 것은 저는 약간 과장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그럼 과연 부산의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금 그 부산에 국회의원 한 분 있는 전재수 의원도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합니다. 그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들이나 이분들에게 얘기하고 다녀요. 그러면 부산에 있는 이 18명의 국회의원들이 산업은행 이전을 위해서 뭘 했냐? 부산시장이 무례하다고 할 정도로 야당 대표 올 때마다 그렇게 한 것 외에, 시민들에게 서명받는 것 외에 뭘 했나? 뭘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걸 입법을 해도 저희가 가반이 안 돼요. 아. 저희가 지금 반영 시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우리는 가반을 한 적이 없어요. 국민의힘이 가반 한 적이 없어요. 옛날에 가반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모르겠고, 네. 예, 그때는 필요성이 없었다고 제가 말씀도 드렸고, 또 그때는 뭐 예를 들면은 꼭 여당이어서가 아니라, 예, 상황이 많이 달랐죠. 상황이 지금이랑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일단은 지금 왜 필요하냐면은 이런 것들이 갖춰주기 게 필수적으로 우리 미래 성장 동력이라든지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드린 거고, 민주당이 가장 약한 지역 중에 하나는 부산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중심적에 있는 분인 전재수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하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리를 그건 무시한 박차고 거예요. 나갈 리가 있겠습니까? 시간 다 됐다 나가자 하고 나가는 문제를 정리하고 나간 거죠. 그래서 시간이 이 문제를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자면 시장이 그렇게 얘기한 것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왜냐, 두 분의 얼굴이 하얗거든요.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살짝 빨개지는 것 같아. 네, 우리 국민의힘으로 전향하신 줄 알았어요. 옷은 파란색인데 빨간색이 되더라고, 얼굴이. 여기는 뭐 이제 얼굴이 새파래져가지고 그냥 막 공격을 하는데.
제가 서은숙 위원장님한테 지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부산의 이런 이제 법안들이나 이런 부산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산적된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현재까지 오랫동안 뭐 지금 여당의 도시였지 않습니까? 보수의 도시였던 부산이 그런 변화나 이런 것들에 적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아까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게 없다라는 이제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걸 또 반대로 얘기하면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이 대체적으로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도 역시나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명을 지금까지 벗어내질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영남이나 호남이나 할 것 없이 단순히 지역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그 문제가 중앙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호남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들어가면 예. 얘기가 방대해지니까요. 그 부산 발전과 관련해서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 뭐 그것도 맞겠지만 좀 더 저는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지금의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 정치 세력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부산이 발전해서 부산의 젊은 인구가 많아지면 국민의힘에게 유리할까요? 이거는 센데. 예. 아니 뭐 저는 어쨌든 부산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부산 정치를 놓고 보자면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치 세력에 유리한가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질문에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지. 그 말씀이 20년 전이었으면 맞아요. 그건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20, 30대의 지지 경향은 우리가 어느 쪽이라고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시기와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스윙보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누군가의 정당을 위해서 있는 도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처럼 정말 다이나믹하고 다양한 정치적인 의견이 피력될 수 있는,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우리가 함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이루다 보면은 양당이 함께 발전하고 경쟁하면서 또 다음에는 또 총선에서 민주당이 또 뭐 몇 석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번에도 5석 가져갈 뻔했잖아요. 뻔했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저는 이 시점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20, 30대의 정치 성향은 바뀌죠. 당연히 10년 전에 20, 30대와 지금 20, 30대는 분명히 다르다 저는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 30대와 노년층의 어떤 정책 성향을 병렬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노령화가 투표 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회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정당이 가져야 될 몫은 어쨌든 조금 더 크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참 진행을 하면서 저번 주엔 너무 얌전했어요, 두 분 다. 이렇게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나중에 원수되고 그게 저의 목표고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수까지 돼요. 오늘 뭐 거의 원수질 만큼 막 잘 싸우시더라고요. 얼굴 막 시뻘개지고 시퍼래지고 이렇게 싸우는 걸 제가 원했는데. 아니 사실은 우리가 참 이 얘기를 하면서도 서로가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답답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답답하다는 거예요. 부산이 지금 맞습니다. 이 끊임없이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이 답답한 것이고 결국 이 책임은 정치인들에게 정치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 책임에 대한 무거움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뭐 그래서 제가 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뭐 산업은행이든 북극항로든 이 밀린 과제 추진하지 않으면은 사실 뭐 이렇게 우리가 싸우는 이유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맞습니다. 논쟁할 필요도 없고 토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해요. 먼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똑같이 또 뭐 산업은행, 글로벌 허브 도시 이거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도 아니면 뭐 이거보다는 진짜로 부산 시민들에게 뭔가 시민들이 저것은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정책들이 양쪽 당에 좀 다 나왔으면 좋겠고요.
부산에 지금 60대 이상의 세대들은 예전의 부산이 누렸던 영화, 그때의 어떤 화양 연화 같은 그 시절에 대한 향수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세대들에게 부산이 앞으로 미래의 전망이 있다라는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 뭐 글로벌 허브 도시든 산업은행이든 북구강로든 이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부산의 역사를 보자면 부산 역사 중에 제일 독특한 게 부산은 50년대 예. 임시 수도였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부산은 전국을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로 인해서 부산은 넘치는 인프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삼복도로, 지금 낙후된 도로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 전국을 위해서 부산이 가장 희생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때부터 부산이 사실은 성장하던 때도 있었지만 그 성장이 이어가지 못하고 지금 일정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때의 어떤 것들을 되살릴 수 있는 것들,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부산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것에 주안점을 둔 어떤 민주당의 정책들, 이런 것들이 저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나 우리 전성화 전 투자유치협력관께서 실질적인 대안이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 글로벌 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는 이름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아까 전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임시 수도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것도 한 몇십 년 전부터 사실 있었어요. 그런 산자부에서 계속 진행했던 거죠. 네,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 우리 부산이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런 이제 그 지방 그 분권에 대한 자치권을 가지기 위해 노력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 뭐 박영준 시장님의 뭐 염원이 아니라요. 몇십 년 동안 함께 해온 우리 부산 시민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정치를 해온 그 정당들 각 정당들이 함께 노력해온 그 법이니까 사실 이거는 꼭 우리가 대선에 갔을 때 민주당 쪽에서 좀 넣어주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당에다가 넣을 테니까 그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명분이 있지만 산업은행을 통해 가지고 수출은행을 사실은 오는 게 더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걸 갖다가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일단 산업은행을 갖다가 우리 부산에 유치를 함으로 해가지고 부산이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민주당에서도 꼭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고 북구강로 같은 경우도 다양한 부분에 가지고 민주당과 또 우리 국민의힘, 부산시당 그리고 정치인들이 함께 협의를 해가지고 과연 우리 부산에 필요한 것들이 이번 대선을 통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분처럼 이렇게 훈훈하게 이야기가 끝나고 사실 정치도 그렇게 협치라는 게 이루어진다면은 참 부산 발전을 위해서 협조했어요. 아니 근데 이제 뭐 전방적으로 서로 연금법 모수개혁 과정에서 협의해 나가는 것처럼 서로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리고 일정한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의 양보와 타협과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정치를 할 이유가 없죠. 맞습니다. 그게 정치지 않겠어요? 네, 그게 정치죠. 갑자기 뭐 두 정치가 분이 작동돼야 되는 그렇죠. 거죠. 두 분이 참 어떻게 보면은 예, 예. 부산의 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시나마 들었습니다. 여기 청년이잖아요. 네, 청년 이제 사실 근데 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때로는 이렇게 격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고 또는 또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합의가 된 부분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은 늘 중앙에 묻고 있지만 그 중앙에서 답은 좀 느린가 봅니다. 참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이 두 분의 이야기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펜앤드마이크 정치 삼국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